안녕하십니까. 나의 삶, 나의 보람, 아나운서 박영주입니다. 피었다가 다시 지는 꽃, 아침 햇살, 저녁 노을, 돌개바람 불어주는 북미 광야, 꽃잎 떨어지는 소리, 기저귀 울고 간 콩허, 동구 밖에 개 짖는 소리, 저녁 연기의 합장, 눈물이 고인다. 200불을 손에 쥐고 캐나다 이민 생활을 시작한 유학생이 성공한 사업가로 이제는 문학가로 한인 사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시는 민초 해외문학상의 설립자 이유식 시인의 향수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보람에서 이유식 시인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캐나다에 가시게 된 이야기, 또 가서 참 눈물 많이 흘렸던 시절, 네,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뭐 행상도 하시고 철 가공 공장, 캐비닛 공장, 뭐 유화를 판매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셔서 캐나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제 일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네요. 네, 좀 그런 편이죠. 그리고 이제 고물장사도 하고, 고물장사라 그러는 게 이제 우리인데서는 국영기업인데, 예,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안착이 되자, 예, 공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병을 길가에 버려서 빈병이요. 예, 빈병. 예, 예. 그런 걸 이제 길가에 버려서 깨지고 뭐 이런 걸 정부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놓으면은 정부에서 아주 고가로 사가요. 네. 그 업체를 이제 맡기가 좀 힘들지만은 그걸 맡아서 백인 종업원 한 7, 8명을 두면서 이제 공병 그걸 수거를 하면서 상가를 해서 재미를 조금 이제 보기 시작했었죠. 예. 그리고 뭐 또 부동산 쪽도 네, 그걸 이제 크게 그때 하셨나요? 예, 그걸 하면서 이제 무역을 이제 계속 무역도 하고 뭐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4가지, 5가지 일을 무역도 하고 고물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톡시도라는 거 있죠. 네. 결혼 예복점, 네. 그 대점도 하고.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뭐 이제 어차피 무역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자꾸만 변하고. 우리의 경우는 개갈이라는 데가 내륙 지방이니까 인랜드가 돼서 참 수동 문제가 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빌딩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념으로 기념이랄까 뭐 아직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벌리는 것마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뭐 참 과욕 안 지키고 저 분수에 맞게끔 이렇게 확장을 해나갔었는데, 뭐 집가 빌딩 건물과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한 60지 뭐 이 정도로 꽤 많았었습니다. 네. 많아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느낌이 들면 투자해서 팔고 한국으로 말하면 재택이죠. 네. 이제 하면서 이래 보이게네 땅에다가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데 땅에 투자하는 거는 전부 다 그 현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몇 백만 불. 뭐 땅을 사자 그러면 이건 땅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한 에이커, 2에이커 사는 게 아니고 많은 걸 사야 되는데 그래 이제 땅에다가 벌어서 이제 팔고 정리해서 이제 땅에 투자를 뭐 현찰을 다 주고 땅은 모기지를 못 얻어요. 빌딩은 모기지가 네, 없기 네. 때문에 투자가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땅에 투자를 해서 근데 이상하게 참 하는 것마다 그런 대로 실패 없이 이 경영학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인데 저희 디시전 메이킹이 아주 적중했어요. 하나도 네. 틀리지 않고. 네, 네. 그래서 하는 것마다 히트라면 못하지만 참 벌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거의 정리 단계를 다 해가면서 제가 지금 2년간 그 악전고투 끝에 우리 시에서 제가 지금 25층 다운타운에 25층 호텔을 지으려고 호텔 이름이 코카나 호텔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나오기 일주일 전에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뭐 사업가로 완전히 예. 자리를 잡으신 그래서 지금 건데요. 이제 이 호텔을 예. 개발해서 네, 만드느냐 해서 뭐 하느냐 아니면은 처분하느냐.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예. 끊임없이 시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은 총연합회 캐나다 전체를 아우르는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일본 거리민단하고 같이 그 해외 700만 동포를 한우리에 묶는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라는 걸 창립을 했어요. 일본 미야카 호텔에서 87년도 10월인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앞에서 일을 해보이겠네. 참 일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은 참 큰데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노력도 크고 민족을 위한다 그런 그 자부심 그런 면에서 큰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네거티브하게 봐요. 네. 시기하고 모함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실망이 컸었죠. 네. 그런 걸 이제 하면서 내가 이거 더 이상 이거 해서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창립해서 부회장하고 총연합 회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능력껏 봉사할 만큼 했다.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감정 순화도 좋고 내 정신적인 삶의 수양도 좋지만은 뭔가 글을 써서 참 남들이 읽고 공감하고 우리 교민 사회가 특히 그 정서 함량이 참 전혀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별로 이런데 네. 그 요새는 각 지역마다 문인협회라는 게 있고 우리 참 결과리 지역도 제가 문인협회를 창립해서 지금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만은 6년 이상 7년 정도로 했었죠. 요새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서 함량도 할 겸 뭔가 하자 이래서 이제. 시라는 걸 써가 처음에 이제 그 92년도, 93년도 그 로키 산마루에 노을 그런 시집을 네. 낼 때 1992년에 첫 시집을 내셨죠? 네. 그때 저는 제가 뭐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또 책을 출판한다는 감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이께네 그 원고를 가지고 뭐 한국에 자주 전화하니까 한국에 쫓아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상의해봤더니 이거 찢어버리겠다 그랬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 귀한 걸 왜 찢느냐. 그래서 이제 책을 냈죠. 근데 예. 그때는 이제 참 제가 또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거는 감사함께 신풍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주 굉장히 컸더라고요. 예. 한국의 인삼을 말입니다. 네. 인삼을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인삼이 루트로 들어왔습니다. 뿌리로요. 네네. 그러니까 백인이고 중국 사람들은 먹지만은 뭘 좋아하지만 백인들은 인삼 뿌리를 먹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인삼을 어떻게 국위선양 차원에서 좀 수입을 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신풍제약에 찾아가서 참 용기가 좋았죠. 사장님실에 딱 들어가서 나 인삼 제품 개발해서 국위선양도 돈도 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아주 흔쾌히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우리 인삼 제품이 세계에 선을 보이는 관례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걸 파우더, 타블렛, 캡슐 이런 걸 제가 이런 결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무역회사 이름을 넣어서 이래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갔었죠. 네. 해가지고 이제 드락스토어하고 헬스푸드스토어하고 이래저래 다니면서 행상도 팔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거 인삼이 참 국위선양 산업도 되고 이거 보람찬 사업이다. 그래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직접 그 건강식품점을 사드렸죠. 네. 사가지고 한 3년간 운영을 했어요. 해서 또 재미를 참 많이 봤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뭐 몇 가지 일을 하여튼 뭐 겸해서 막 동시에 했어요. 하셨군요. 예. 그랬었습니다. 이제 첫 시집을 1992년에 로키 산마루의 노을이라는 제목으로 내셨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랬었죠. 열린문학에서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시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를 계속 쓰시면서 2007년에
민초 해외 문학상을 만드셨어요. 사실 그렇죠. 개인이 문학상 만든다는 게 정말 그 어려운 일인데요. 부끄럽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상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한국문단에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돼 있고 옛날에 민족문학 작가회의 회원으로도 오래 몸담고 있어 봤는데 네.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해외 작가들이 참 그 목을 그리면서 참 좋은 작품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쓰는데 모국에서의 그 뭐 재정사정상 뭐 후원도 없고 또 격려 차원도 별로 없고 완전히 뭐 이 참 열애죠. 그래서 또 이거 문학상이라는 걸 하는 거는 그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한다는 게 참 우습죠. 그래서 참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아무리 좋아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떠나고 나면은 누가 뭐 해줄 수도 없고 저도 뭔가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 생각다가 못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몇몇 그 이제 글 쓰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 선배 뭐 후배들하고 상의를 하고 은사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네. 그 참 좋겠다. 그거 하면 좋지 않느냐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그 네 번째 시집을 출판하면서 출판 기념일 때 제가 이거 공포를 했어요. 나 이거 하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글이라 그러는 거는 문학이라 그러는 거는 민족과 민족애와 그 동포애가 없는 글이라는 거는 죽은 글이다. 나는 이제 뭔가 우리 민족애와 동포애를 민족을 사랑하는 글,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방향에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누가 나를 아무렇게 비판하든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한다고 해서 하든 나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다만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들한테 만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이건 난 내 나름대로의 기여다. 네. 그래서 이거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회, 2회, 3회까지 시상을 했는데 참 굉장히 보람을 점점 해가 갈수록 보람을 느껴요. 어떤 분들이 받았습니까? 1회는 네, 1회는 캐나다에서 변창섭 시인이라고 받았고 그냥 혹시 우리 아신지 모르겠으나 서울대학교의 그 오세영 교수라고 아십니까? 어제같이 점심하면서 이 민족문학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그 변창섭 시인하고 또 그 우리 오세영 교수님하고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받고 2회 때는 중국 연변의 조용남 시인이라 그런 분이 받았는데 이분은 뭐 상을 받고 막 우시더라고요. 만약에 되면은 자기가 우파로 몰려서 연변대학을 나왔는데 그 문화혁명 때 자기 친구가 우파로 몰아가 찔러서 노동 캠프에서 25년간 노동을 치면서 시가 없으면은 자기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우시면서 연세도 뭐 79이신가 그러신데 팍상 늙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참 그분이 얘기하는 거 뭐 시간상 다 얘기 못하겠으면 참 기가 막힌 절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 같은 거 느꼈고 세 번째는 그 수필을 하시는 분 이동열 박사라고 그 이동열 교수라고 그분은 한국의 100대 수필가로도 선정되고 서울대 그 사범대학 나오신 분인데 UBC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하고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에서 거의 뭐 정년 단계에서 이제 퇴임 단계인데 이화대학이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이화대학에서 한 6년인가 이제 그 초청 교수로 하시다 막 들어왔죠. 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심사위원장하고 심사하신 분한테 그런 걸 제가 강조를 해요. 이건 제가 결정할 분은 아니지만은 심사하신 분이 이걸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전 그렇게 맨날 어제 오세영 교수님한테도 이제 금년에 오는 사회 심사위원장 맡으실 텐데 제가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문학성의 질을 좋은 거. 그것도 참 문학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이 성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의 격려 차원이 되고 뭔가 보람을 느껴서 삶의 의욕을 느껴서 새로운 뭔가를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작품 공모를 할 때 그런 걸 강요를 해요. 그런 걸 좀 상당히 좀 써달라고요. 예. 이제 해마다 이제 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건 저는 이제 변함없이 그러고 이제 해보이게는 상금은 뭐 참여로 3,000불 내는 게 별로 아닌데 제가 이제 캘가리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수상자를 초청해서 시상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왕복 비행기표 대주죠. 숙식 2박 3일, 3박 4일 또 부담하죠. 그 다음에 우리 밴프, 제스퍼 국립공원 관광시키죠. 네. 시상식을 할 때 보이게는 또 뭐 그냥 시시하게 또 할 수 없고 좀 보람차게 하려고 있겠네. 한 100여 명 정도 우리 교민들 초청하고 뭐 이렇게 예. 하이게네. 그 비용이 참 돈으로 따지면 좀 우습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나죠. 3번째 했는데 보통 그 전부 다 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한 2만 불 가까이 매년 소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참 보람은 참 느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경우에 이제 중국에 저장여행 경우에 중국에 찾아가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신뢰도 가서 거기서 시상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거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영남 씨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올 수가 없으니까 비자 받기도 힘들고 뜨고. 예, 앞으로도 저는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좀 오지에 고생하고 사신 우리 동포들인데 좀 찾아가서 조그마한 성이나마 위로하면서 참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싶은 심정이다 하는 얘기를 어제도 많이 나눴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우리 해외 동포 700만이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랑하는 영혼인데 지들 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돌아 살고 있는 유랑하는 영혼이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지금 특히 21세기는 이 유랑하는 이 영혼이 유랑하는 세계라 그러는데 그런 면으로 뭔가 조금 이제 방향을 잡고 문학상도 재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초 해외 문학상이거든요. 이 민초는 이유식 시인의 호라고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민을 가서 참 고생을 할 때 지금도 뭐 내일 참 같이 식사하게 돼 있네요. 우리 그 은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일부러 오셨어요. 그런 은사도 드물죠. 뭐 사실 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밟아도 죽지 말고 내년에도 살아나고 계속 싱싱한 불리부터 살아나라 그러면서 이 호를 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자랑스럽게 40몇 년, 45년을 사제시간 애청을 가지고 이렇게 매년 한두 번 참 만나고 살아가는 인생을 요새는 뭐 저한테 친구라 그러시지만 예. 캐나다의 그러시죠. 중견 시인인 민초 이유식 시인과 나의 삶 나의 보람 함께 민초 해외 문학상의 설립자인 이유식 시인과 나의 삶 나의 보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오래 살고 계신데요. 이민 1세대로서 2세대 교육에도 관심이 참 많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 이민 2세대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시급한 일이고 제가 이 민초문학 해외문학상 제정한 것도 2세들에 대한 어떤 우리 민족 고유 문화를 전통적으로 이제 파급시키고 싶은 그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세에서부터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 정체가 다듬어지면은 2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싶은 거, 네. 캐나다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우선 이제 글을 알아야만이 문학을 알아야만이 우리 전통 문화를 네. 익힐 수가 있고 그래야만 조구애가 있고 저는 이제 하나 좀 쉬운 예가 제 애들이 셋인데요. 이제 큰 애가 지금 나이 많습니다. 37인데도 그때 이제 1살 돼서 데려갔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한국말 배우러 나와 있습니다. 네. 서강대학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둘째도 와서 이제 연대에서 한국말 배우다가 들어갔고 애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모가 2세 교육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 자신들이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조국에 대한 그 아버지의 고향 루트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모심의 경우에는 자기는 한국에 와서 몇 년 있으면서 한국말 배우겠다. 이렇게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지 애들은 저 자식 자랑하면 미친놈이라 그러지만 우리 모심애가 캐나다 교포 2세로서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잘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한국에 혼 이런 거를 심어주시려는 노력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그 다른 이민 2세들의 경우에 어려움이 많고 또 최근에는 사실 캐나다 쪽으로 많은 그 학생들이 일찍이 조기 유학을 가는 곳으로도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요새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그러는데 저는 별로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와서 이 가정이라 그러는 걸 참 서로가 헤어져 가지고 자녀 교육 시켜서 여기에서 유학을 와서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참 많고 교민사회 하나의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히 와서 살고 있는 이민 2세들과의 또 융합이 또 잘 안 되고 그런 면에서의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영어 교육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포 2세들이 거기서 성장해서 하는 친구들이 조계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민사회 리더가 그런데 사실 전부 다 현실 안주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의 굉장히 소외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참 안타까움 같은 게 있죠. 좀 더 큰 면에서 멀리 바라보고 깊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되는데 저 같은 이민 1세들의 잘못이죠. 그러나 역량이라 그러는 게 힘의 역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뭔가 기회를 할 수 있으면 참 고맙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캐나다 2세 교육 문제 가지고도 제가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 한글 학교 같은데 배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이유식 시인이 있기까지 처음에 캐나다로 가고자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말리고 안 가시려고 했던 부인께서는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신 아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참 올곧게 성실하게 참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면서 오늘의 제가 시인으로 이렇게 참 오늘 참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입장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된 것도 이렇게 만든 것도 저는 저의 아내의 역할이고 제 아내가 저를 시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업에 열중하고 또 시 쓰는데 열중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집 친구는 이 종교에 심취해서 종교에 아주 심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또 그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제가 혼자서 같은 시간에 3가지, 4가지 일을 해야 될 때 찾으면은 어디가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없고 답답하죠. 그럴 때는 참 왜 이럴까 하면서 시를 쓰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당신 시인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뒷수발하고 항상 안타깝고 항상 제가 참 잘못해준 것 같고 그렇게 벌써 이제 항운을 바라보는 우리가 65세를 다 넘었는데 참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나 하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네. 네. 지금도 이제 고국에 오시면 선산에 네, 가시고 그거 꼭 예, 선별을 고향을 하죠. 찾는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뭐 찾고 계신다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우리 영주에 가면 서백춘추라 그러는 예. 월간 그 잡지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리고 또 봉화에는 봉화문학이라 그러는 그 책이 나오고 네. 문인협회가 있어서 이번에 왔더니만 뭐 봉화문협하고 서백춘추가 돼서 뭐 원고도 달라고 이제 글을 주고 했으면 거기에 있는 그 분들도 참 글을 잘 쓰시면서 한국문인협회 회원을 다 뭐 많은 등단문이 하셔서 뭐 시간을 내 달라 좀 같이 만나 뭐 하자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 다 못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고향에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네. 저 자신보다도 저는 이제 저 혼자 생각 같아서는 때가 되면은 참 좀 훌륭한 업적을 제가 쌓는다면은 우리 봉화에 참 무슨 뭐 고향이니까 참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도 하나 짓고 그 옆에다가 민초의 시비라도 하나 서놓고 참 좋겠다. 뭐 제가 경제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걸 이제 상의를 하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참 히트칠 사업이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시야 관계되지 않은 겁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 들으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제가 지금 아까 호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랬죠. 네. 작년에 제가 1200만 평의 땅을 계약을 해놨어요. 밴쿠버 북쪽에다가 땅을 이제 매입하려고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이 땅이 저 이유식이의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라도 이 땅을 제가 제 걸로 만들어서 참 조국에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여의도 땅이 한 너댓 배가 돼 있겠네. 여기 와서 참 우리 민족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 지금은 여기 버치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버치라는 게 뭔가 하기는 자작나무입니다. 네. 네. 유럽에서는 자작나무가 아니면 가구를 만들지 않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자작나무를 참 종합무역상사에서 제가 지금 그런 역량이 못 되니까 사서 이 땅을 사서 땅도 개발하고 자작나무 같은 걸 좀 팔아서 유럽으로 수출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전부 다가 세계 각국이 지금 자원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느냐?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그 한국의 대기업들도 조금 그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돌이켜 보면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던 적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았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싶습니다. 언제 제일 오시고 싶었어요? 근데 이 참 그 조국이라는 게 이상해요. 조국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네. 조국에 대한 생각이 더 나고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도 그렇지만 참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면은 그 이제 동포애가 절절하고 조국애가 절절해지죠. 네. 그래서 참 나도 이 조국에 가서 저기서 동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참 조국이 지금은 잘 발전돼 나가고 있고 이번에 또 한마디를 한다면은 제가 그 이제 지금 4대강 사업하고 하여튼 연관시켜서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치산 치수를 위해서 지들이 볼 때는요, 강이라 그러는 거는 참 시간 치수가 되는 게 마땅하고 조국의 장래를 위해 참 좋은데 왜 저렇게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거 아심도 느끼게 되고 아까 참 말았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후보댐 말입니다. 네. 거기 몇 번 가서 이제 봤지만은 지금 거기 2,400km의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용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서북 미국을 다 살찌게 기름진 땅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후보댐이. 우리도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 백년 대계를 봐서 지일 생각에는 4대강도 참 잘
개발돼서 참 지산지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첫 시집이 로키 산마루의 노을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을 하셨네요. 나는 어려운 시를 싫어한다.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시를 썼다고 자부하는 것보다 만인이 쉽게 이해하고 즐겨 읽을 수 있는 단 한 편의 시를 써보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그 졸작이 단 1불이라도 수익금이 발생된다면 그 수익금은 조국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으로 쓰여질 것을 밝혀둔다 하셨는데 네. 시에 관한 철학이신가요? 글쎄요. 뭐 훌륭한 작품을 못 써봤고 그렇게 인기 있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지에 연 인컴에서 얼마큼 뜯어가지고 우리 고향에다가 장학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108명한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뭡니까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데가 돈이 들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이제 의무교육이 아니고 해서 10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줬었는데 그 덕에 경상북도에서 교육공로상을 받았었죠. 예. 그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초등학교고 뭐 그냥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뜻을 못 차고 이제 중단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조국은 향수 속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쉬워야 네, 그렇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시는? 예. 네. 저는 그걸 항상 주장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를 쓰면서 이건 조금 난해하게 쓰면은 남들이 이해 못한다고 또 질타를 하고 또 조금 쉽게 쓰면은 시 같은 냄새가 나질 않는다 그러고 문단에서는 우리가 신춘문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난해한 작품들이 다 또 이제 당선도 되고 그런데 제가 시를 써 보니까요. 너무 난해하지 않으면 또 읽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네, 이게 네.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읽어서 그 시의 뜻을 알 때 시의 맛이 나는 게 역시 그러니까 뭐 문단에 대해 선배님들이 그런 분들을 뭐 당선작으로 뽑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제 독자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작품 그런 걸 쓰려고 이제 저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쓰는데 쓰다 보면 어떨 땐 또 난해한 작품이 나오고 어떨 땐 또 보면 시 같은 시가 또 나오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당혹감을 느낄 때가 예. 많습니다. 지금 예. 5번째 시집을 내셨는데 이 외에도 가지고 계신 써놓은 시가 네, 지금,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2권 정도의 낼 분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우리 캘거리 문협을 창립하고 회장을 하느라고 한 6년 동안 작품을 쓰면서도 네. 그리고 우리 데는 이제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신문에다 여기저기서 발표했던 걸 하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낼 수 있는 분량은 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냈었어요. 네. 못 내. 근데 이번엔 조금 앞으로 좀 내야 되겠다. 언제 시상이 전 주로 옵니까? 아침에요. 예. 새벽에 잠이 없어요. 한 4시쯤 되면 잠이 없고 이제 시를 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소재를 뭐 이래 보면 이번에 참 조국의 옷견에 시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참 이렇게 길가에서 걸어가면서 행상하시는 분들 보고도 쓰고 싶고 뭐 참 한 발자국 걸어도 행상, 2발자국 걸어도 행상 그런 작품을 쓰고 싶고 그다음에 또 조국에 잘 사는 거 보이겠네 또 참 옛날보다가 이번에 와서 참 또 느낌이 참 좋았는데요. 이제 대구로 부산으로 뭐 고향을 위해 다니면서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참 좋아졌다. 예. 어쨌든 계속해서 시상이 떠오른다는 건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일입니다. 예, 앞으로 좋은 시를 통해서 많은 해외 동포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중견 시인 민초 이유식 시인과 나의 삶 나의 보람 함께했습니다.